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입춘이 지나가면서 매서운 추위가 가고 이제 서서히 따스한 기운이 오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자, 아무리 어려운 일도요, 이렇게 언젠가는 지나간 법이니까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국 기자, 또 움츠렸던 K리그도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요. 네, 이번 달 마지막 주말 개막을 앞두고 팀들별로 따뜻한 곳에서 열심히 전력을 가다듬고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면 제주에 가서 선수와 감독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K리그 전지훈련 1턴입니다. 아, 또 혼자만 가시고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꼭 가서 그 열기, 그 현장 꼭 느끼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지난해 K리그2 우승팀 광주FC인데요. 아주 특별한 분 만났다고 하니까 얼른 가보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지난해 K리그2 2부 리그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이끌고 올해 K리그1 1부 리그에 도전하는 이정효 감독 모셨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FC 이정효 감독입니다. 예, 작년에는 조금 많은 기대보다는 좀 처음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실망을 많이 먼저 시작하고 경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이정효 감독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지난해 K리그2 감독상 수상하셨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거의 가문의 영광인 상이었나요? 어떻나요? 아니, 앞으로 좀 더 많이 타려고요. 아, 예, 더 많이 타려고요. 예, 많이 욕심이 납니다. 축구 인생 통틀어 가장 값지고 감격적인 상이었나요? 어떤가요? 앞으로 받아야 될 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야망이 있어야죠. 예. 또 하나 축하드릴 게 최근에 2년 재계약도 하셨습니다. 지난달에 하셨는데 재계약 소식이 조금 늦게 들린 감이 없잖아 있어서 저는 다른 팀 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좀 저희 선수들을 보내고 떠날 수가 없어서 또 구단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또 잡아주셨기 때문에 예, 잔류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제주 서귀포에서 광주FC 이끌고 전지훈련 중이신데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이신가요? 계획대로 스케줄대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선수들이 조금 전술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좀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작년 K리그2 2부 리그에서 있던 광주FC를 맡아서 우승까지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1부 리그에 도전하는 또 올해 꿈을 다시 꾸셔야 되잖아요. 많이 잠잘 때 꾸고 계신가요? 꿈을 크게 꾸고 있습니다. 예, 제 꿈이 커야 저한테 코칭을 받는 저희 선수들도 꿈이 커지기 때문에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많은 대회가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가대표 선임 감독도 지금 새로 선임하는데 그 감독님들한테 저희 선수들을 좀 잘 선보여서 저희 팀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 올림픽, 그다음에 연령형 대표, 그다음에 국가대표까지 좀 나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기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 대한축구협회 소속이죠. 네. 여기에도 올해 맡으셨습니다, 위원을. 이것도 경사라면 경사고 하지만 또 바쁜 업무가 좀 하나가 추가되신 건데 국가대표팀 선임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 그다음에 아니면 유럽 여러 방면으로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감독보단 외국인 감독으로 좀 선임할 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방향은 좀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할 거면 굳이 왜 한국 정서에 따지냐고 그냥 좋은 축구, 목적이 확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데려오자고 했습니다. 그럼 광주가 지난해 얼마나 위대한 시즌을 치렀는지 발자취와 함께 이정효 감독은 또 어떤 감독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성적을 거두셨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구경호의 프로필. 네, 이정효 감독은 선수 시절 아주대에서 전국대회 MVP를 거머쥐면서 1998년 프로팀 대우 로얄즈의 대학 동기 안정환과 함께 입단, 2009년 은퇴할 때까지 K리그 222경기에 출전해 13득점, 9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은퇴 후 2011년 모교인 아주대에서 코치를 시작해 이름의 곧장 감독에 올라
3년간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후 2015년 K리그 전남 드래곤즈 코치로 프로 지도자를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광주FC에서 남길 감독을 보좌해 코치를 맡았습니다. 이후 성남FC와 제주 유나이티드까지 쭉 남길 감독의 코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2부로 강등된 광주FC 감독의 선임 구원투수를 맡았습니다. 초보 감독이면서도 광주를 맡자마자 승승장구하더니 K리그2 역대 최단기간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최다승, 최다 승점 신기록, 홈 최다 연승 등 모조리 갈아치웠습니다. 이달의 감독상은 2차례 수상했고 K리그2 감독상까지 거머쥐면서 단숨에 한국 축구가 주목하는 감독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정효 감독, 명장의 냄새가 난다. 제가 좀 오버하긴 했지만 사실 그만큼 좋은 감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뜻을 좀 담았는데 이런 비슷한 칭찬 사실 좀 많이 작년 연말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칭찬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네, 잘하면 좀 잘한다고 좀 해주면 좋은데 얼마나 잘하겠냐, 네가 가면 얼마나 가겠냐, 뭐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도전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K리그2는 잘한 거는 신경 안 쓰고 K리그1에서 네가 또 얼마나 잘하겠냐, 그래서 제가 더 잘하려고 해요. 더 뻔뻔하게 더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 출신인데다가 처음 감독을 맡아서 그만큼 좀 의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해내실 줄 좀 본인 확신이 좀 있으셨던가요? 제 축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제가 코치 생활 프로 7년 하면서 많이 좀 제가 축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지만 과연 선수들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 정도로 해줄 줄은 저희 선수들이 참 고맙죠. 저한테 자신감을 줬죠, 선수들이. 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의 어떤 편견과의 싸움을 쭉 1년간 해오셨고 앞으로도 오래 해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견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선수도 국가대표 감독 출신이 선수를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좀 편견을 좀 깨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넘어지는 것도 넘어질 여유도 없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그만한 엄청난 성과를 내셨는데 이거 언제 되겠다. 이거 어떤 장면 보고서 이거 되겠다. 그런 확신이 좀 드는 지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대전 경기 저희가 2차전 김포전 지고 개막전 지고 두 번째 홈 경기 때 대전전 이기고 나서 내가 원하는 축구를 하고 있고 드디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올해 일단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 지나고 나서 우승할 수 있겠다. 여름 때?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강력한 공격 축구 그리고 압박 축구를 선보이셨는데 사실 이런 게 말로는 쉽지만 구상을 할 수 있지만 비디오 게임처럼 이렇게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현실화를 시키신 거예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되게 좀 많이 좀 제가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좀 실수에 대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운동장에서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수들은 수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들이 공격하는 걸 좋아하지. 운동장에서 좀 웃음기가 좀 있더라고요. 되게 좀 신나 보이고 그러면서 되게 좀 즐거웠어요. 저는. 그렇지만 또 선수들한테도 이제 그런 표정을 또 지울 수 없으니까 좀 많이 좀 제가 다그치고 압박을 했죠. 어쨌든 선수들을 움직여야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수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합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한 번은 공격수 이건희, 하승훈 선수 두 명에게 먼저 5호 골을 성공시키는 선수에게 고가의 신발 선물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선물하셨죠? 네, 했습니다. 건희가 먼저 골을 넣어서 5골을 넣어서 건희한테 이제 선물했는데 건희가 제가 카드를 줬어요. 친구들끼리 4명이서 신발을 사가지고 같이 친구들끼리 샀습니다. 건희가. 아주 착하죠. 감독님 돈 크게 깨질까봐 그걸 걱정돼서 그랬는지 친구들끼리 소소하게 큰 고가를 안 하고 그 금액을 좀 나눠서 나눠서 쪼개 썼습니다. 같이. 또 신발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한 번은 골키퍼 김경민 선수가 골프가 배우고 싶은데 골프채가 없다고 하자 감독님이 올 시즌 이제 37점 이하로 하면 직접 골프채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진짜 목표 이뤘다면서요? 못 이뤘습니다. 저희가 32실점 했습니다. 2골을 더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뭐 냉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구분을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선수들 좀 특별히 편애하지 않고 최대한 공평하게 출전 기회를 준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즌 치르다 보면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 코치 오래 하면서 7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선수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면서 어떤 깨우친 지도 철학이랄까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또 책에서 읽었는데요. 가르침은 있대, 차별은 없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이런 많은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선수들, 너희들이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당연히 팀이 이제 이겨야 되겠죠. 이 팀에 중응하는 노력을 했을 때, 필요할 때 제가 과감하게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과도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우승하면은 경품을 직접 구매해서 팬들에게 드리겠다고 해서 적금까지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경품도 여러 지역 가셔서 직접 샀더라고요. 아, 그거 살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 사양 자체가 좀 고가여서 노트북에 있는데 좀 고가여서 그게 거기에 맞는 없더라고요. 지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군산 가서 한 대 사오고 목포에 가서 한 대 사왔어요. 광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산 가고 목포 가서 사왔어요. 올해도 그러면 또 팬들하고 한번 공약 한번 거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팬분들한테 공약을 제가 한번 걸어주려고요. 올해 뭐 저희 선수들이 지금 동계 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올 시즌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내면 저희 선수들한테 팬분들께서 마지막 홈경기 때 저희 선수들을 위해서 팬분들이 좀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수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반대로 저희 선수들이 추첨을 하면 그 뽑힌 선수한테 좀 좋은 선물을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감독이 되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제주 감독인 남길 감독을 좀 빼놓을 수 없겠더라고요. 2016년에 남길 감독이 이끈 광주 코치에 부임을 해서 이후 성남과 제주까지 세 개 팀에서 함께 보좌를 하셨는데 많은 뭐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영향을 좀 어떻게 보면 받았죠. 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뭐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뭐 솔직히 나빴던 부분도 있고요. 예, 감독님하고는 저하고 하면서 저한테 좀 많이 책임감을 줬죠. 예, 그리고 제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또 한 살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의견을 저는 확실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좀 부부처럼 좀 많이 티격태격해요. 많이 싸워요. 그러면 이제 서로 저도 좀 피하고 감독님도 피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또 이야기하고 서로 또 화해하고 그런 또 약간 애증의 관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운 점 고운 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축구 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하고 남길 감독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2부에 있었으니까 이제 제주와 맞붙을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남길 감독이 이끄는 제주와 1부 리그에서 K리그 1에서 맞붙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훅 들어가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남길 감독의 제주와 대결 이길 자신 있다. 하나, 둘, 셋. 있다. 네, 제주 상당히 강한데요. 네 강합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다 이기고 싶죠. 예, 다 이기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예. 또 감독님하고도 뭐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일단 좋은 팀들을 밟아야 됩니다. 예, 제주뿐만 아니라 좋은 팀들을 좀 많이 밟아줘야 돼요. 밟지 않으면 저희가 저희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은 다 밟아야 됩니다. 다시 성장하겠습니다. 걸림돌은 아닙니다. 예, 예, 이기고 싶다는 겁니다. 예. 네, 사실 남길 감독하면 2부에서 1부로 팀을 끌어올리는데 어떤 귀재여서 뭐 승격 전도사 뭐 이런 얘기도 별명도 있었었는데 남 감독과 전부 승격 해내셨으니까 그 노하우는 사실 충분히 갖고서 광주 감독을 좀 시작하셨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자신은 있었어요. 왜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또 많이 봤고 그리고 또 선수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많이 좀 잘 알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K리그2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승격에 이제 필요한 선수 구성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강력한 공격, 압박 축구, 그 다음에 선수들과의 소통, 그리고 여기에 선수 구성까지 이게 영업 비밀의 어떤 요약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선수 구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봤던 게 있어요. 또 광주 또 FC 특성상 큰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제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한테 기회가 온다면 과연 어떤 팀에서 나한테 감독이라는 제의가 올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2부 팀일 거라 생각을 했고 재정이 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준비를 했죠. 그래서 막판에 이제 최다 승점 신기록이 얘기가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욕심을 내셨다. 그 달성하기 위해서. 그 욕심을 낸 것은요, 저보다는 저희 선수들 때문에 더 욕심을 냈어요. 선수들이 이제 안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프로 선수라면 경기장에 찾아오신 팬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우승을 했는데 안일하게 뭐 지키는 경기, 재미없는 경기 하면 어떻게 저런 팀이 1위를 하고 있지? K리그2 수준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저희 K리그팀 우승팀, 1위 팀답게 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욕심을 낸 겁니다. 이렇게 승격에 관한 새 역사를 쓰시면서 대학 친구인 안정환 위원이 누구보다 축하해 줬을 것 같은데 어떤 축하를 좀 건네시던가요?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고. 그냥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잠안 자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안 의원이 지난 시즌 이제 준비하실 때 절친이시니까 이제 친한 사이인 최용수 감독, 강원 감독한테 연락해서 연습 경기도 감독님 네, 맞아요. 잡아줬더라고요. 네. 덕분에 이 최용수 감독한테 조언도 많이 들으셨다고요? 또 감독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인터뷰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뷰하는 것까지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스킬까지. 예, 정확하게 딱 팩트만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길 때하고 뭐 지킬 때하고 공격할 때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지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필요한 선수가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예. 주시겠다. 예. 그것까지 영입 얘기까지도 해줬죠. 실제로 이뤄진 게 있나요? 강원에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선수들은 거기 베스트 선수들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은 잘 몰라서 예. 좋은 선수는 못 내주겠다 하는 또 최용수 감독의 의지. 제가 아예 얘기를 안 꺼냈죠.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저희 선수를 좀 데리고 가려고 했죠. 감독님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정환이 통해서, 왜냐면 저하고 이제 이영필 대표도 저하고 이제 친분이 없으니까 정환이를 통해서 정환이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었죠. 뭐 안정환 위원은 거의 에이전트였네요, 가운데서. 그렇죠, 예. 성사는 다행히 안 됐습니다. 됐으면 괜히 친구끼리 의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행히 안 돼서 다행이죠. 그럼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질문 훅 들어가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최용수 감독의 강원과의 대결. 우리가 더 많이 이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밀어붙여야죠. 네, 밀어붙여야죠. 몇 승 정도? 경기는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2승을 해야죠. 2승. 예. 2승하면은 이제 반반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반반씩. 그렇죠. 예, 반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좋게 돼서, 광주 FC가 좋게 돼서 그냥 2번만 하고 싶, 3번만 하고 싶습니다. 예. 다시 강주 FC 얘기에 집중해 보자면요. 올 시즌 이제 정말 1부 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 2부 리그가 좀 감독 능력으로 좀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1부 리그는 정말 선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올 시즌 어떨지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선수도 중요하죠. 근데 감독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가 경기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고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으려면 감독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독들이 좀 더 대우를 좀 많이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K리그2 시작할 때 저희 선수들이 영입할 선수들이 없었어요. 타 팀에서 데려가고 싶은 선수가 없었어요. 엄원상, 엄지성, 좀 이름 있는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딱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 선수들이 영입하고 있는 싶은 선수들이 좀 많았어요. 그것도 되게 저는 자부심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래서 K리그 1도 감독의 역할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 보강은 좀 겨우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감독이 원하는 어떤 구상, 바람의 몇 % 정도 됐나요? 기존에 있는 선수를 좀 지킬 선수를 잘 지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필요한 요소마다 영입을 했던 선수들이 지금 그래도 현재 용병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국내 선수들 지금 3명은 채웠죠. 그래서 좀 구단하고 잘 이야기해서 한 2명 정도 더 영입하고 싶은 선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스쿼트가 좀 두꺼워지려면 그 두 선수가 오게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 경기나 여름에 좀 힘들 때 서로 힘을 좀 낼 수 있는 선수들이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정말 잘해준 선수는 굉장히 많을 텐데 올해도 다 잘 해줄 거라 믿고 계실 텐데, 올해 정말 잘 해줘야 되는, 정말 잘해줬으면 하는 선수 딱 2명만 꼽아보자면, 특히 이들이 해야 우리 강주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면 2명만 쫙 꼽아보신다면 누구한테 가장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엄지성 선수. 예, 엄지성 선수가 작년보다 좀 성장을 더 했거든요. 작년 공격 포인트 저는
2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산드로 선수, 공격수 용병인데 산드로 선수가 이 두 선수가 공격 포인트 합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40개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0개요? 예,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40개면 거의 뭐 리그를 씹어먹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나 지성이는 뭐 스스로 대표 갈 거니까 그 정도 하면 그래야만이 대표 갈 것 같아요. 국가대표 자질이 충분하다. 네, 충분합니다. 저희 팀에도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한 2-3명 저는 보여서 좀 솔직히 좀 이 선수들을 좀 지도 코칭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솔직히 즐겁습니다. 선수들 성장하는 모습 보면 되게 뿌듯하시다. 뭐 본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얼마큼 성장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족을 못하고 계속 다른 거 시도하고 또 다른 것도 시도하고 알만 하면 다른 거 시도하고 그러니까 힘들겠죠. 근데 요즘 보니까 좀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K리그 개막전이 좀 기대가 돼요. 많이 설레이고. 이 많은 분이 또 이걸 관심 갖더라고요. 이 남길 감독이 지금은 제주에서 날개를 펴고 있지만 예전에는 2부에서 1부 올라와서 쉽게 성적을 내지 좀 못했었는데 이정효 감독도 좀 잘 아실 것 같긴 합니다. 이 시행착오도 1부에서 있을 수는 있고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해결책 좀 어떻게 마련 대비하고 계신가요? 그때 당시에는 좀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이제 감독님하고 저하고 그 했던 이야기가 남길 감독님하고 승격이 쉽냐 잔류가 쉽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승격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둘 다. 그러면 잔류는 그래도 지키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똑같이 승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만약에 2부에서 일부러 승격하기 위한 쪽으로 했다면 1부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좀 무모할지 모르겠지만 공격적으로 좀 해보려고요. 예, 준비 중입니다. 예. 혹시나 이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는 있지만 성적은 오히려 좀 낮아질 패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뭐 다들 볼 겁니다. 아마 현실인. 근데 몇 패까지 견디실 자신이 좀 있으신가요? 자리를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걱정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역량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역량이 있는 한 계속 도전할 겁니다. 네, 그럼 올해 큰 무대에 나서게 됐는데 목표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지 한번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지도자라는 말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좋은 지도자가 전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능력 있는 지도자. 저는 경기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경기장에서 광주 시민들이나 축구 팬들이나 경기장 오신 팬분들한테 검증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올해 목표는 저희 선수들, 어린 선수들, 그다음에 나이 약간 노장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국가대표라는 큰 꿈을 꾸고 그다음에 연령별 대표, 올림픽,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좀 많이 좀 차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예. 역시 축구는 좀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지도 철학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정효의 축구를 지켜볼 K리그 팬 그리고 광주FC 팬들에게 잘 지켜봐 달라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듣고 이 시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와주셔서 저희 광주FC 경기를 좀 직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광주FC 축구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좀 직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